자, 그러면은 이제 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앞에는 메모리 관리에서 어떻게 하면 메모리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세 가지 기술을 봤어요. 다이나믹 로딩, 다이나믹 링킹, 스와핑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이번에는 또 연속 메모리 할당이라고 조금 다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메모리가 연속이다. 무슨 말일까? 원래는 우리가 지금 OS 옛날 역사를 배웠지만 옛날에는 간단했어요. 최초의 컴퓨터는 OS가 없었기 때문에 이 메모리로 본다면은 그냥 여기 프로세서 하나만 올려요. 이 최초의 컴퓨터는 이랬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메모리에 OS라고 하는 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세서가 하나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옛날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안 써봤겠지만 MS-DOS 같은 경우 DOS는 OS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는 프로세서가 하나만 돌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시대가 지나면서 OS가 있고 하나의 메인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도는 이런 환경,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다중 프로그래밍, 영어로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메모리 관리가 쉬웠는데, 왜냐하니까 프로세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쯤 되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라. 자, 한번 볼까요? 이 모습이 뭐냐니까 부팅 직후 메모리 상태. 부팅 직후에는 어찌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모리가 비어 있다가 부팅을 딱 하고 나면 메모리의 어느 부분에 OS가 딱 자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부팅 직후의 메모리 상태는 OS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 프로세서도 안 돌 테니까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홀, 구멍이라고 합시다. 비어져 있다. 홀. 그래서 빅 싱글 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거 더블 클릭하면은 그놈이 메모리로 올라옵니다. P1이 메모리로 올라왔지. 또 P2도 올라옵니다. 또 P3로 올라옵니다. 여기는 P4가 올라오고 여기는 비었다고 합시다. 여기는 지금 그래서 얘만 홀이고 나머지는 홀이 아닌 거지. 근데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생성만 될 뿐 아니고 종료도 되거든. 자, P1, P2가 돌다가 좀 있다가 P2가 끝나버렸는 거라. P2가 끝나고 나면 P2의 메모리는 더 이상 없고 요렇게 얘도 홀이 되겠다. 그렇죠? 요렇게 홀이 되겠어요. 이러다가 좀 있으면은 또 새로운 프로세서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어디에 넣었다고 가정할까? 요 비어있는 여기 넣었다고 합시다. 여기 P5.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홀이 아니고 여기는 P5고 여기만 홀이 되겠죠. 여기만 홀이. 그러다 좀 있다가 P1도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또. 지금 여기 빗금친 데가 홀인데 보니까 프로세서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홀, 프로세서, 홀, 프로세서, 프로세서, 홀 이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되겠지. 메모리가 OS가 있다면은 여긴 프로세서, 홀, 프로세서, 홀, 프로세서, 홀 뭐 이런 식으로 프로세서, 홀 이런 식으로 막 scattered holes, 홀들이 막 흩어져 있게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메모리가 깨끗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을 거라는 거지. 자, 이렇게 메모리가 쪼개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거를 한자말로는 단편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래그먼트, 쪼개진 거를 말해요. 이걸 우리가 메모리 단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단편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처음에는 메모리가 깨끗했는데
이 프로세스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뭐 이렇게 생겼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홀들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이 첫째 줄에 있는 내용처럼 홀들이 불연속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홀의 크기가 지금은 뭐 간단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뭐 작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100KB, 요거는 50KB, 요거는 80KB, 뭐 이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예를 들어서 얘가 130KB짜리인 거라. 130KB. 요 놈을 메인 메모리로 올리고 싶어요. 그래갖고 실행하게 하고 싶은데, 자, 130KB 어디에 넣으면 됩니까? 못 들어가죠, 그렇죠? 왜 못 들어갑니까? 원래는 이 홀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합치면 얼마예요? 230인가? 합치면 230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얘가 못 들어가는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니까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외부 단편화가 있는 거 보니까 내부 단편화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은 요거를 우리는 외부 단편화라고 하는데, 외부 단편화는 뭐냐니까 홀들이 이렇게 연속되어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를 외부 단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메모리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 그렇지? 틀림없이 메모리는 충분히 230KB나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130KB짜리를 못 넣으니까 억울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외부 단편화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방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First fit, best fit, worst fit인데 First fit은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얘가 60KB라고 합시다. 사이즈가 60KB라고 합시다. 자, 새로운 프로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60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여기하고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요 60KB짜리를 요 홀에 넣어도 되고 요 홀에 넣어도 되는데 어디에 넣는 게 좋습니까? 예? 왜 80에 넣는 게 좋지? 왜 80에 넣는 게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근데 80에 넣으면은 요 20이 남잖아요, 그렇죠? 20은 누가 쓸까? 또 다른 프로세서가 쓰기에는 너무 작은 양인 거라. 100에 넣으면 어찌 될까? 40이 남죠. 40은 뭐 많이 작지는 않으니까 100에 넣을까? 40에, 80에 넣을까? 어디에 넣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irst fit은 뭐냐니까 메모리를 처음부터 쫙 뒤져가지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제일 처음 만나는 위치에 무조건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설치했다. 찾았다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 여기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근데 메모리를 꼭 위에서부터 찾을 필요는 없지. 밑에서부터 찾아도 돼요. 밑에서부터 찾아서 제일 먼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어디지? 여기니까 여기. 하여튼
메모리를 순차적으로 쫙 찾아갖고 제일 먼저 발견되는 데다가 넣는 거를 우리는 first fit, 우리말로는 최초 적합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best fit이 있는데 best fit은 뭐냐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홀 중에서 제일 얘하고 사이즈가 밀접하게 가까운 거. 그러면 어디에 베스트 핏으로 하면 어디 넣을까요? 여기 넣겠죠, 그렇죠? 왜 그렇지? 얘하고 얘가 제일 가깝거든. 그러니까 제일 사이즈가 비슷하거든. 사이즈가 제일 비슷한 놈에 넣는 거를 우리는 베스트 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트 핏 방식을 쓰면 여기 들어가겠죠. 베스트 반대는 월스트겠죠. 최악 적격. 최악은 뭐냐니까 반대로 요 넣는데 요 프로세스를 홀에 넣는데 요 크기하고 제일 안 맞는 놈에 제일 안 맞는 놈에 물론 얘보다 작은 놈 안에는 못 넣는 거고 얘보다 큰 것 중에서 제일 안 맞는 놈에 넣는 거를 worst fit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를 봅시다. 지금 호울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100kg, 50kg, 80kg가 있다고 했는데 요 예제에서는 100, 500, 600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적어보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요 호울들이 있는데 메모리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또 종료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홀들이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각각이 100kg, 500kg, 600kg, 300kg, 200kg 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하드디스크에서 프로세스를 올리려고 합니다. 로드 하려고 하는데, 요렇게 현재 4개의 프로세스를 올리려고 하네요. 4개의 프로세스. 212짜리도 있고, 417짜리도 있고, 112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426짜리도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이걸 메모리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적에 first fit 방식을 쓰면은 어떻게 배치되고 best fit을 쓰면 어떻게 되고 worst fit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먼저 first fit을 한번 봅시다. first fit. first fit이면은 먼저 212부터 넣어야 되는데 212가 우리가 서치를 앞쪽부터 한다고 합시다. 일단 여기는 못 들어가네요. 여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2가 들어가는 거지. 212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그럼 홀이 남죠. 그렇죠? 500에서 212를 빼면 얼마 남습니까? 예? 288인가요? 맞습니까? 네,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래서 212가 여기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212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417은 어디 들어갈까요? 쭉 서치해 보면은 417은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 먼저 만나는 쪽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417이 들어가는 거죠. 417은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가 얼마 남을까? 어렵죠, 그렇죠? 얼마예요? 183인가요? 맞습니까? 계산이 제일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112를 넣고 싶습니다. 112는 어디 넣을까요? 여기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112를 넣고. 나머지가 얼마 되지만 사이즈는 작을 것 같네. 나머지 얼마 있고. 자, 마지막으로 426을 넣겠습니다.
426은 어디 넣을까? 어디 넣습니까? 안 들어가네, 그렇죠? 이게 외부 단편화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가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426 충분히 넘거든. 요것만 합쳐도 500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 낭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다, 그렇죠? 그래서 first fit을 쓰면은 우리가 426짜리가 못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앞쪽 슬라이드죠. 이번에는 best fit로 해봅시다. best fit 해봅시다. 자, best는 뭐냐니까 사이즈가 가장 유사한 쪽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212는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212는 가장 유사한 데가 여기는 못 들어가고, 왜냐니까 212는 200보다 초과하니까. 그럼 어디죠? 여기겠네. 여기에 212가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얼마 남겠지만은 뭐 작아가지고 더 이상 못 넣을 것 같아요. 417은 어디에 넣을까요?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417. 여기에 넣어가고, 작은 뭐 얼마가 남겠는데 역시 작아가지고 뭐 필요 없겠고, 112는 어디 넣을까?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112. 여기 역시 얼마가 남겠습니다. 426은 어디 넣을까?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426. 나머지가 또 뭐 몇 바이트가 남겠네요. 하여튼 first fit에서는 얘가 못 들어갔는데 best fit은 다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요 예제에서는 어느 방법이 메모리를 잘 사용한 걸까요? best fit이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worst fit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worst는 제일 안 맞는 데 넣는 거예요. 212하고 차이가 제일 많은 데가 600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12를 넣어줍니다. 212를 넣어주면 나머지가 얼마 남죠? 계산해야 되겠네. 388 맞습니까? 예. 그럼 388. 자, 이번에는 417짜리를 넣으려고 하는데 417은 어디 넣을까? 여기겠네요. 왜냐니까 딴 데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417을 넣어줍니다. 417 넣어주면 나머지 짜투리가 얼마 있긴 한데 작아서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2는 어디 넣을까요? 가장 안 맞는데 여기겠네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얘가 빼고 여기 11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얼마 남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26은 어디 넣을까요? 못 들어간다, 그렇죠? 맞나요? 들어갈 데 없죠. 426.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름대로 된 것 같습니다. 베스트가 제일 좋은 결과를 냈고, first하고 worst는 이름대로 메모리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되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worst한 결과입니다. 요 예제에서는 그렇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특정 예제 말고 일반적으로는 어떨까?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연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하니까 속도 면에서는 first fit이 좋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 새로운 프로세서를 메모리 어디에 넣을 것인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first fit은 처음 쫙 서치해가지고 딱 처음 만나는데 넣으면 되니까 얘는 빠르고, 나머지는 요 홀들을 다 봐야지 어느 게 가장 밀접한가 이걸 볼 수 있을 테니까 느린 거예요. 당연히 first fit이 속도는 빠릅니다. 그러나 메모리가 얼마나 잘 이용되는가, 잘 이용된다는 말은 아까처럼 이리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해보니까 first하고 best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요 예제에서는 베스트가 더 나았는데 뭐 많은 경우를 실험해 보니까 대부분은 비슷하게 나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 월스트 핏은 언제나 가장 나빴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요? first나 best를 써야 되겠다. 그렇죠? first나 best fit 방식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험해 보니까 best로 하더라도 여전히 외부 단편화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까 요 예제에서 뭐 다행히 다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은 숫자가 좀 달라지면 아마 못 들어가는 게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경우로 실험을 해보니까 외부 단편화로 인한 메모리 낭비가 전체 메모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거예요. 내 컴퓨터에 메모리가 1000MB가 꽂혀 있다면은 1000MB. 그 중에 3분의 1이면 330MB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지. 660MB만 쓰고 330은 사용이 안 된다. 메모리가 비싼데 3분의 1이나 사용을 못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요거 해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한 가지 방법은 컴팩션입니다. 컴팩션. 컴팩션은 뭐냐니까 아까 말한 이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 160kB짜리 프로세서를 메모리에 올리려면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OS가 지켜보고 있다가 홀들이 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얘가 못 들어갔네. 그러면은 이 홀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P1, P2, P3 요리되어 있으면은 요 홀 1, 홀 2, 홀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요 홀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한 곳으로. 한 곳으로 모으는 거. 한 곳으로 여기는 P4가 있고. 자, 그랬을 적에 한 곳으로 모으려면은 일단 모으려면 메모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 부담이 있습니다. 계산 부담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홀을 어디로 모으는 게 제일 적게 움직여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가만두고 요거를 여기 갖고 오면은 요거 옮기는 것보다는 요게 작으니까 좋겠죠. 근데 요 프로세서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P2가 뭐 1000kB다 하면 1000kB짜리를 뒤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요거를 넣으려면은 이동하는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뭘 옮기는 게 나을까? 요거는 그냥 두고 요거를 옮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복잡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이 뭐냐니까 뭐를 어떻게 옮기면 홀을 옮길까 아니면 프로세서를 옮길까? 프로세서를 옮기더라 하더라도 얘를 옮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얘를 옮기는 게 좋을까? 프로세서 크기, 홀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최적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렇게 하면은 개중 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최적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옮기는 거는 힘든 방법입니다. 어쨌든 용어 컴팩션은 기억해 두세요. 컴팩션은 뭐냐니까 홀들을 메모리에 있는 흩어져 있는 홀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를 컴팩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컴팩션은 이 옮기는데 부담이 많고 그렇다고 컴팩션을 안 하면은 홀들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메모리 사용률이 떨어지고 메모리는 비싼데 아깝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고민하기 시작한 거지.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연히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니까 페이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징.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페이징. 자. 페이징은 뭐냐니까, 페이징은 뭐냐니까, 아까 요 그림을 보세요. 160kB짜리를 왜 여기에 못 넣었을까? 합치면은 이게 230이나 돼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넣었죠? 홀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홀들을 하나로 모으려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얘들을 쪼개면 어떨까? 얘들을 쪼개면 어떨까? 그렇죠. 냉장고 안에다가 코끼리를 집어넣으려는데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코끼리를 잘라가 조금 무서운데. 자, 어쨌든 코끼리를 잘라가지고 넣는다. 좀 말이 그렇는데, 하여튼 발상의 전환. 우리는 원래 프로세스는 항상 연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요 앞에 제목이 뭐였죠? 요 앞에 제목이 연속 메모리 할당이다, 그렇죠? contiguous, 영어로 연속을 contiguous라고 합니다. 메모리를 프로세서를 넣을 적에 항상 이게 연속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연속 안 하면 안 될까? 연속 안 하면 안 될까? 발상의 전환인 거지. 발상의 전환인 거지. 페이징은 뭐냐니까 요거를 잘라가지고 메모리, 요 홀 안에 넣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를 적에 어떻게 자르냐니까 요 이름에서 느꼈다시피 일정한 단위로 자릅니다. 일정한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일정한 단위가 얼마가 될까? 뭐 예를 들어서 10kB 단위로, 10kB 단위로. 그러면은 10kB 단위로 자르면은 160kb면 몇 개인가요? 16개가 되겠죠, 그렇죠? 요 16개로 잘라가지고 요 홀도 마찬가지예요. 홀도 지금 이렇게 100kB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자르는 거지. 요 홀들을 이런 단위로 안 하고 요 홀도 아까 요 10kB 요 단위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0kB짜리 10개인 거고 요거는 10kB짜리 5개인 거고 요거는 10kB짜리 8개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넣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가 하여튼 조금 선떡하긴 한데 코끼리를 잘라서 넣으면 어찌 되나요? 죽잖아요, 그렇죠? 프로세서를 잘라갖고 넣으면 실행이 될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연속돼야 실행이 되잖아요. 이거 잘라가지고 여기에 찔끔 넣고 여기에 찔끔 넣고 이러면은 이 프로세서가 돌 수 있을까? 못 돌 것 같지 않나? 잘랐어도 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연속 안 해도 돌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CPU를 속이면 돼요. 이 속인다는 말이 오늘 두 번째 나왔는데 앞에 한 번 나왔죠, 그렇죠? CPU는 앞에 0번지를 낸다고 자기는 냈는데 MMU를 거치면서 주소 변환이 일어나갖고 1000번지로 바뀌어갖고 메모리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될 것 같아. 여기 CPU가 있는데 아까처럼 아까는 MMU에
릴로케이션 레지스터가 하나만 있었거든요.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 릴로케이션 레지스터를 여러 개 두는 거라 많이 둬요. 요 10kb당 하나씩 두는 거라. 그래서 얘가 16,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16개니까 요 릴로케이션 레지스터를 16개 두는 거지. 16개 두가지고 그래서 실행될 적에 얘가 실행될 적에는 CPU가 요 주소를 내면은 얘가 여기에 매핑되도록 하고 이 주소를 내면은 여기에 매핑되도록 하고 이 주소를 내면은 여기에 매핑되도록 이 주소를 내면은 여기에 매핑되도록 이런 식으로 요 MMU 안에 릴로케이션 레지스터를 여러 개 둬가지고 얘는 주소가 연속이라고 생각하는데 CPU는 속는 거예요. 자기는 연속으로 냈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더해주는 값이 다른 거라 이 부분 돌 적에는 이만한 값을 더해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요 부분 돌 적에는 이만한 값을 이거하고 요거는 값이 달라요. 다른 값을 더해주니까 얘는 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CPU가 봤을 적에는 여전히 이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막 흩어져 있는 거지. 막 흩어져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CPU를 속이는 방식으로 하면은 가능하겠어요. 아까 코끼리를 잘라서 냉장고에 넣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원래 프로세스도 잘라서 실행하면은 원래는 안 돌아요. 프로세스는 연속돼야지 돌 수 있지. 이런 것처럼 연속돼야 돌 수 있는데 그러나 CPU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막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MMU를 중간에 둬가지고 각 요거마다 각 10kb마다 다른 데로 매핑되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용어를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를 아까 10kb면 10kb, 5kb면 5kb 단위로 자른다고 했죠. 일정 크기로 자르는 요 일정 크기로 자르는 거를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책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하듯이 요 프로세서 자른 거를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메모리도 우리가 10kB 10개, 10kB 5개 이런 식으로 메모리도 자른다고 했죠.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니까 프로세서를 자른 거를 페이지라고 부르고 메모리를 자른 거를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 당연히 페이지의 크기하고 페이지 사이즈하고 프레임 사이즈는 같아요. 왜냐니까 각각의 페이지는 각각의 프레임에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가 똑같아야 되겠지. 다만 용어를 구별하기를 프로세서를 자른 걸 페이지라고 하고 메모리를 자른 거를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는 다른 프로세서는 그대로 있고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만 쪼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메모리 다시 그릴게요.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메모리 전체를 처음부터 일정 크기로 나눕니다. 그래갖고 얘 하나하나가 프레임이 되는 거지. 그리고 프로세서를 올릴 적에는 그냥 연속해서 올리지 않고 요거를 여러 개의 페이지로 잘라가지고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페이지가 있다면 1은 여기 올리고 2는 여기 올리고 3은 여기 올리고 4는 여기 올리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지만은 당연히 흩어져 있으면 실행이 안 되지. 실행이 안 되지만은 CPU를 속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MMU 값을 적절히 넣어줘가지고 CPU가 봤을 적에는 얘가 연속적으로 들어있는 것처럼 1, 2, 3, 4 순으로 있도록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MMU를 거치면서 틀려지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CPU가 보는 주소, 로지컬 주소는 연속, 이거는 컨티기우스 하고 피지컬 어드레스, 메모리로 가는 피지컬 어드레스는 이거는 스캐터드, 흩어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니까 페이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페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볼까요?
금방 말한 거를 정리한 겁니다. 프로세서를 일정 크기, 그걸 우리가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일정 크기로 잘라서 메모리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여기는 프로세서는 페이지에 집합이 되는 거고, 메모리는 프레임에 집합이 되는 거죠. 메모리는 프레임에 집합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프로세서를 실행하려면은 잘린 프로세서를 메모리에 요 프레임에 페이지를 프레임에 할당해 주는데, MMU 내에 재배치 레지스터를 여러 개 두고 또 그놈의 값을 각각 다르게 둠으로써 CPU는 프로세서가 연속된, 터닛이 잘렸는데도 CPU가 봤을 때는 연속하도록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하도록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지.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죠?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MMU를 더 이상 MMU라고 부르지 않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니까 리로케이션 레지스터가 여러 개 테이블 형식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런 목적으로, 이게 페이징이니까 요거를 페이지 테이블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페이지 테이블. 보니까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 지금 아직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홀이 뭐 어디에 있든지 또 홀들이 연속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외부 단편화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징이 나온 이후로는 이제 메모리를 외부 단편화 때문에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원리적으로는 이렇고, 그러면 이제 요거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구체적인 내용. 또 주소 변환이라는 말이 나오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CPU가 내는 주소를 우리는 논리 주소라고 합니다. 영어로 logical address. 요 로지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메모리로 가는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어 주는데, 페이징에서는 주소 변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나오고, 또 뭐 우리 학교 시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도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우고 우리가 새로 좀 더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죠. CPU입니다. CPU가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CPU가 내는 주소는, 우리는 10진수를 쓰지만 컴퓨터는 어차피 0과 1, 2진수를 쓰겠죠. 그렇죠? 네, 2진수를 씁니다. 그래서 얘가 내는 주소가 전체가 M비트라고 합시다. CPU가 내는 주소는 바이너리 2진수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 M개의 비트로 되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적에 하위의 N비트는 옵셋 또는 변위. 자, 여기서 우리가 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N비트인 거지. N비트. 요거는 N비트 있고, 그럼 나머지 요거는 얼마일까? M에서 N을 뺀 만큼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소 변화는 어떻게 하냐니까, 요 놈이 페이지 번호가 됩니다. 페이지 넘버. 요 놈이 뭐가 되냐니까, 옵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부르는데, 첫 자를 따서 D라고 합시다.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조금 이따 말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주소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전체 주소 중에 N을 몇 비트로 할 건가 하는 거는, 페이지 사이즈를 얼마로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요 지웠지만, 아까 그림에서는 한 페이지를 10kB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든 컴퓨터가 다 10kB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일단은 간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가 페이지 사이즈가 16바이트라고 생각합시다. 왜 이렇게 16이라는 애매한 숫자를 썼냐니까 우리는 10, 100, 1000, 만, 10만 이리 10진수에 익숙하지만은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1, 2, 4, 8, 16, 32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6바이트가 한 페이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짜갤 적에 16바이트 단위로 짜겐다는 거지. 16바이트는 2의 몇 성입니까? 2의 몇 성입니까? 4성이죠. 그렇죠? 4성. 따라서 만일에 한 페이지를 16바이트로 둔다면은 요 CPU가 내는 주소 중에서 하위 N비트, 요 N 값이 얼마가 되냐니까 4비트가 됩니다. 4비트.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만일에 한 페이지 사이즈가 이번에는 1kB라고 합시다. 1kB는 2의 몇 성이에요? 1kg가 얼마지? 1024죠. 그렇죠? 1024는 2의 몇 성? 2의 10성. 그런 경우에는 요 값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소를 쪼개는데 제일 끝에 있는 n개의 비트를 요 n을 얼마로 나누는가 하는가는 전적으로 요 페이지 사이즈를 얼마로 잡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요 예제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페이지 사이즈가 이럴 적에, 페이지 사이즈가 이럴 적에 주소 변환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어쨌든 곧 할 거고 일단은 앞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주소 변환, 요까지는 우리가 요렇게 이해가 됐고 주소 변환은 어떻게 되냐니까 일단 이렇게 됩니다. CPU가 내는 주소가 M개의 비트라면은 그 중에서 페이지 사이즈에 해당되는 요 비트, N비트는 일단 제외하고 요거는 변위 값이니까 제외하고 요 비트를 M에서 N 뺀 요 비트를 이게 페이지 번호인데 요 페이지 번호가 어디로 가냐니까 아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죠? 여기 메인 메모리가 있는데 메인 메모리는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그래서 요게 0번째 프레임, 1번째 프레임, 2번째 프레임, 3번째 프레임, 4번째, 5번째 프레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의 크기는 다 똑같은데 요거 사이즈는 얼마냐니까 아까 말했던 페이지 사이즈입니다. 만일에 요게 16바이트면 얘도 16바이트인 거고 얘가 1kB면은 요 한 프레임 크기도 1kB인 거지. 자,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뭐가 있냐니까 MMU가 있습니다. MMU인데 페이징에서 사용하는 MMU를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 테이블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은 아까 우리가 배웠죠. 이 페이지 테이블의 이 엔트리 개수, 요거 개수는 몇 개냐니까 해당 프로세스가 몇 개의 페이지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만일에 한 페이지가 1kB고 이게 8kB, 프로세스 크기가 8kB면은 8개의 리로케이션 레지스터가 들어가는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한 거지. 어쨌든 여기에 인덱스 값 붙여볼까요? 0, 1, 2, 3, 4, 5. 일단은 뭐 이 정도 붙였습니다. 사실은 더 많겠지. 보통 프로세스 크기가 크니까. 주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CPU가 내는 주소는 요 그림을 아까 요렇게 그렸는데 요렇게 그릴 수 있죠. P 값하고 D 값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가 P고 얘가 D죠. P 값하고 D 값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 P 값이 페이지 번호인데 이 페이지 번호가 요 페이지 테이블의 인덱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인덱스 값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P가 2라면은, 요 2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요 D에 있는 값하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에 내가 임의의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5, 3, 2, 8, 1, 4,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인덱스 값이고, 요 안에 있는 것이 페이지 테이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어떤 주소를 냈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한 페이지가 16바이트라고 가정합시다. CPU가 어떤 주소를 내었는데, 그 주소가 50번지라고 합시다. CPU가 50이라는 주소를 냈어요. 그러면은 그 주소는 메인 메모리의 몇 번지에 해당되는 걸까? 메인 메모리 몇 번지에 해당되는 걸까? 그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단 그러면은 50번지를 이진수로 나타내 봅시다. 아까 요 그림처럼 50번지를 이진수로 나타내 봅시다. 50을 이진수로 나타내려면은 우리가 잘 쓰는 방법으로 2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누면은 25, 2로 나누면은 12하고 나머지 1.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틀리면 말해주세요. 2, 6, 12, 0, 2, 3은 6, 2, 1은 2. 그 다음에는 뭐 안 나눠지네. 따라서 50이라고 하는 거는 10진수 50은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아까 여기에도 0. 요렇게 모으면 되죠. 110010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혹시 틀렸는지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한 페이지가 아까 16바이트니까 밑에 4비트를 자릅니다. 얘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고 얘가 P가 되는 거지. 따라서 50번지는 몇 번째 페이지가 되냐니까 이진수로 11, 이진수로 11은 10진수로 얼마입니까?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3으로 가는 거라. 요 3에 요 세 번째 페이지 테이블의 세 번째 내용이 뭘로 돼 있나요? 8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는 다음에 말할게요. 어쨌든 지금 하여튼 8이라고 되어져 있다고 합시다. 8이라고 되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메인 메모리는 어떤 주소가 가냐니까 이 주소가 가는데 P 요 8, 그 다음에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P는 3이고 D는 얼마죠? 0010이 얼마입니까? 10진수로 2죠. 그렇죠? 2. 따라서 요거는 얘가 8이고 얘가 2인 주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넘버가 8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2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놈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거인 거지. 전체가 2, 4, 6비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비트예요. 요 밑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안 바뀌어요. 따라서 이 값이 뭐가 되냐니까 0010 원래 요 값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원래는 요 값이 P 값이 3이었는데 이 값이 3에 해당되는 값이 8이잖아요. 얘가 8로 바뀌는 거예요. 8은 어떻게 되나요? 이진수로 8로 00 0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8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F 값이 되고 얘가 D 값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내용이 이렇다면은 주소 변화는 어떻게 되냐니까 CPU가 50번지를 내면은 메모리로는 몇 번지가 가게 되냐니까 이진수로 1000 0010 얘가 가게 됩니다. 얘가 그러면은 10진수로는 얼마인 거지? 16진수로는 10진수로는 얼마지? 나도 모르겠는데
2의 0성, 1성, 2성, 3성, 4성, 5성, 6성, 7성. 2의 7성이니까 127. 요게 2니까 129가 되는 거네. 129. 자, 답이 나왔습니다. CPU가 내는 50번지, 로지컬 어드레스 50번지는 실제로 메인 메모리 몇 번지에 해당되냐니까 129번지에 해당되는 거다. 129번지. 그 129번지의 위치는 어디냐니까 아까 프레임 넘버가 8이었죠. 6, 7, 8. 요 8번째 프레임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얼마냐니까 2예요. 요 8번째 시작 번지가 8번째 프레임의 시작 번지가 실제로는 얼마냐니까 127이 되는 거고. 이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129가 아니고 이게 2의 7성이 128이고 거기에 2를 더하면은 130이죠. 이게 끝이 0인데 어떻게 홀수가 되겠어요? 아까 잘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네. 자, 128 더하기 2 하니까 130이에요. 자, 요 8번째 프레임은 실제로는 메인 메모리 몇 번지에 해당되냐니까 128번지에 해당되고 거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130인 거죠. 요렇게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130. 자, 번지. 결론적으로 CPU가 50번지를 내면은 그거는 메인 메모리 130번지에 있게 됩니다. CPU는 속은 거죠. 자기는 얘가 50번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메인 메모리 130번지. 이런 식으로 주소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프로세서가 이렇게 나눠지면 이 프로세서는 각각 어디 있냐니까 0번째 페이지는 5번째 프레임이 있고 첫 번째는 세 번째 2, 8, 1, 4 1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 5번 요게 P1의 제로가, 예를 들어서 이게 P1이라는 프로세서라고 합시다. P1의 0번째는 여기 들어있는 거고, 얘는 P1의 첫 번째가 되는 거고, P1의 두 번째가 되는 거고, 8번째는 P1의 3가 되는 거고, P1의 4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P1의 5가 되는 거고. 자, P1이라는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놈이 2, 4, 6개의 페이지로 나눠지고 그놈들이 메모리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보다시피 순서가 안 맞아요. 순서는 0, 1, 2, 3, 4, 5 이래야 되는데 순서가 지멋대로잖아요. 그리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 홀이 떨어져 있는 거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엉망이라도 CPU가 봤을 적에는 연속된 걸로 보이는 거지. MMU를 거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CPU는 속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CPU는 프로세서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위치한다고 착각하고 실제로는 이리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 단편화는 일어나지 않고 CPU가 봤을 적에는 연속하고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끝부분에 이 부분이 조금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데 다음 시간 때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